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88강은 투명회계하고 전자정부 또는 다단계 누진 세율이 실제 형평과세와 은행부담,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에 어떠한 조세정의가 달성이 되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하게가 이제 화두인데요. 뭐 유치원하고 유아원들의 이 회계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공동주택, 또 뭐 이 비영리 재단, 장학법인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많은 조직이 이제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외부회계 감사법도 작년에 확정된 것이 올해 이제 11월 1일부터 적용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회사나 코스닥 회사의 대부분도 6년 단위로 3년씩 지정감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처럼 맘대로 감사위를 선임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쇼핑이라고 하는데 감사의견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 서서히 더 회계사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투명하게 되면 실제 그대로 모든 소득과 거래와 자료가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과세가 될 것이고, 또 특히 요새 전자정부가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나 거래 당사자들의 매입출과 매입이 다 전자로 주고받으면서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면서 고치기도 어렵고, 고치면 또 고친 기록도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같이 종이로 끊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각 사람들의 거래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같은 거에 의해서 전자거래가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의 지출과 이동 경로, 쓰고 돈 쓴 경로까지 다 추적이 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빅브라더인 국가가 개인과 납세자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얼마나 뭐 때문에 지출했는지까지 알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 행위에 대한 잘못, 범죄에 대한 수사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이제 뭐 투명회계하고 전자정부가 모든 납세 의무도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각 사업자들의 거래 기록도 보면은 그냥 국세청의 이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세무 도민 서비스에 들어가면 쫙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당장 누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법인세가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회계와 전자정부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과 재산이나 거래가 많은 대기업 또 부유층한테 더 높은 다단계 누진세를 과세되니까 이제 아주 그 과세 형평이 많이 달성이 됐습니다. 전에처럼 뭐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뭐 가난한 사람만 많이 낸다,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고대 중세 시대 같이 이렇게 낙후된 국가의 징수 시스템이 쉽지 않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아주 징수 시스템이 원활하고 완벽해서 거의 유탈되는 금액이 없고요. 유탈된다 하더라도 3년 내지 5년 내 세무서에서 찾아내는 개념도 이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은 이제 투명하게해서 거의 다 확실히 징수되게 되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그걸 몇 개 한번 봅시다. 조세부가 원칙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고프로라는 책에서 평등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평등하지 않으면 항상 누군지 불만을 갖게 돼 있고, 그래서 반란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밀란, 반란, 뭐 프랑스 혁명, 다 이런 것이 불평등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특권 기급에 대해서 뭐 아무리 옛날에는 이제 귀족이나 영주 또 대부호 또 종교 단체 어떤 이런 데는 이제 세금을 덜 내거나 면제해 줬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중앙 정부가 그런 사람들 거꾸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동등과세한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때 아담 스미스만 해도 그냥 수입 금액별로 단순 비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확이 많으면 그냥 또 같은 10%로 단순 비례하고, 지금은 적은 대로 10% 하니까 절대 금액은 달라도 이 레이트는 같은 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세의 원칙에는 확실해야 된다. 징수가 편해야 되고 징수비가 최소화돼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도 국세법에다가
실지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관면의 사고관리, 수급금지. 거기다 회계 존중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회계로 모든 그 사람들의 거래나 이런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존중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투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국세기본법에도 그런 회계 존중이라는 개념을 원칙에 써놨습니다. 자, 조세의 기능이 어떤 효과가 있고 자, 우리 사회가 아니었지만 도로나 항만, 건설 뭐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다 국가가 해야 되죠. 국방도 해야 되고 효율적 자원의 효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세금에는 각종 공제금액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아주 거의 세금을 안 내게 해주고 높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니까 그 자체로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달된 세금을 세수를 가지고 저출산 가정,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미혼 아니면 신규 취업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아예 캐시로 직접 줍니다.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거 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실업급여도 주고 할 정도로 소득을 실질로 제도 자체도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실제 캐시를 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경제 안정화, 뭐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동산 세율을 높여가지고 제가 보유세나 이런 취득세를 높여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안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공통성, 묵는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나 소비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죠.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가 높아지고 소비가 많으면 또 부가세도 많이 내는 거고 유류세도 많이 내죠. 재산도 크면 재산세율도 다당계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냐 보면 고대 중세국가는 수확량이 10% 정도였어요. 5% 내외 간접세 용역이 있었고 병역, 공공공사에 투입됐었죠. 조선시대에도 조용조, 신라시대부터 있었는데 대체로 10%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족 영주 같은 경우 면세, 또 양반의 면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역진성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누진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부자는 덜 내고 하는 나쁜 제도였었는데 어쨌든 대체로 10%였다. 우리 저 기독교에서도 11조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10%를 낸다 이런 뜻인데 아마 그 고대 사람부터 지금 대체로 사람들이 한 10% 정도 자기 수학의 10% 정도를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가세도 우리나라 10% 정도를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최종 소비 값에 붙는 거니까 소득세는 아니고 간접세로서. 그래서 그렇지만 현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구론의 원칙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세금에서 다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로 누진세를 쭉 올린다. 그런 얘기니까 단연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이런 투명하게 재무제표 상태에서 계정별로 어떤 세금에 관련해서 이런 세금들이 소득세법에서 거래세가 어떻게 부냐.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왼쪽 차변에 예금과 토지시설 건물이 있는데 예금한테서 이자소득이 나오니까 금융수 원천세가 되죠. 생활시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취득세 같은 게 붙습니다. 금융차입금은 이제 은행에 수익을 들어가서 또 역시 법인세를 내고, 자본금에 대한 것은 자본금 등록세 뭐 이런 게 있고, 또 증권거래세 같은 게 있죠.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잉여금이 나오면 이제 배당이 나올 때 배당소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가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매출 쪽에서 보면 이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 특별한 그 소비 기준품에 대한 개소세, 개별소비세, 또 기름값, 차 달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유류세 이런 것이 전부 다 간접세인데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출고 가격에다가 다 관세율이나 계열세를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명회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 자체가 결국 많은 이런 간접세,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 소득세, 원천세, 법인세, 순이익, 또 각종 제한세 등등을 내는 투명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제가 84강좌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나면 순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축적돼가지고 이게 다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모든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투명회계가 전제가 돼야 한다. 이런 투명회계가 전제가 되려면 외부감사가 아주 독립된 외부감사가 필수다. 그래서 이것이 요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개정외관법, 유치원 외부감사 받아라, 유한도 받아라, 학교법인도 받아라, 뭐 뭔가 공동주택 다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외부감사가 돼야 그것이 한 1, 2%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99%의 조직이나 기관들이
그 외부감사를 의식해서 뭔가를 작성하다 보면은 투명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3자 설득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각종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서 이제는 다 단일세율이 아니라 옛날처럼 초과 부신세율이다. 여기다 각종 소득공제나 이런 거를 다 빼고 세공제 빼니까 실제 종합소득세율이 6%부터 42%까지 올라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1배가 높아져요. 이거 이제 옛날 지방자치단체가 뭐 쓰라고 10% 더 추가로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 전체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면세점유효가 약 40%예요. 왜냐하면 각 연봉 5천까지를 할지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등을 빼면은 이제 1,2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연봉 3, 4천에서는 전부 다 1,200에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비 공제 다 빼니까 근로소득 공제들 빼고 하면 6%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고 나서 1,200에 6%니까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한 3, 4천만 원 되더라도 소득세는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2%. 소득세 얼마 안 돼요. 아무리 다당의 비즈니스라도 낮은 소득 구간, 중산층 내지 서민층은 거의 1, 2%밖에 안 된다. 이거 42% 이거는 부자만 내는 거예요. 4억, 5억, 3, 4억 이상의 연봉이 되는 그런 사람만 46.2%를 내게 되는 것이죠. 법인세율도 아주 소액의 이익을 내는 연봉의 수준에 해당 2억까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2억부터 200억까지 중소기업이죠. 20% 정도 내는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주민세까지 치면, 지방세까지 치면 22%가 되겠죠. 그 다음 2,200억에서 3,000억까지, 이건 대기업 정도 되는데 22%. 3,000억 이상, 이건 글로벌 초대기업 재벌그룹이죠. 이런 25% 해서 여기다 1.1배 하면 27.5%를 내는 것이다. 얘기죠. 부가가치세도 사실 우리가 다단계 누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세율, 수출이나 해외로 나가는 것들, 외화 획득은 전부 다 0. 왜냐하면 외국에서 소비지가 과세원칙이니까 소비지가 해외가 아니라 쓰레기세가 안 나오는 데서 0%를 하고 있고, 면세, 농산물, 채소, 과일, 또 의료, 뭐 이런 아주 기초생활피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라고 하는데, 부가세 면세라고 하는데, 면세라는 것은 부분면세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사의 총 의료용품에 대해서 부가세는 냈기 때문에 그 치료비 중에서 약간의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칠 수 있어요. 치료비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원가가 50이다 그러면 5% 정도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는 아니고 부분 면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그런 이제 기초생활품의 서민용품의 나머지의 재화는 전부 다 생산 제품의 최종 단가에서 소비할 때 10%의 부가세 있죠. 여기에 개별 소비세도 있기도 하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 유류세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기름값의 60, 70%가 세금이라고 이제 그러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얘기죠. 나머지 상속증여세도 10%부터 50%까지 다단계 비율에서 쭉 올라갑니다. 제한세 종합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세금이 거의 다 다단계 비율세로 되어 있는데, 부자나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많이 내니까 자기 소득의 50% 가까이 내면 소득 재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쪽은 해도 2, 3% 내고 50% 내니까 100을 10억을 받아도 5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에서 5억은 정부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캐시로 주는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 분배.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어떤 정부들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막 복지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당선되는 국회의원 내지 대통령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포퓰리즘 아니면 포퓰리즘, 퍼준다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금이 있기 때문에 또 부자들이나 거래가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